30년이나 같이 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가가지고 마음대로 팽개쳤습니다. 정신대 대책 협의에서 위안부를 이용해가지고 했는 거는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수처 수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바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예. 일단은 이용수 할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일단 그 이용수 할머님이 이제 그분들이 역사 아닙니까? 그분들의 역사와 또 함께했던 윤미향 씨라든가 우리 정대협 활동이라는 게 함께했던 분들인데 이분들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함께한 분들이 이렇게 서로 오해와 불신들이 커져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문제 뿌리가 뭔지를 네. 봐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정신대 활동을 30년 동안 한 게 일종의 헌신인데 정대협 활동을 네. 이 헌신을 발판으로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거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님이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그 할머니들께서 조금 배신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점들이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운동에 대한 그 부분은 큰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배신감, 할머니들의 배신감도 작용한 거라는 이제 분석인데 그다음 기자회견 전과 후에 민주당 내 그 어떤 기류는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대협 활동 전반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잘 모르던 것 또는 우리가 좀 새롭게 한번 밝혀봐야 될 것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네. 또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거는 아주 이제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그 윤미향 당선인이 네. 정대협 활동을 통해서 모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느냐, 네. 즉 횡령했느냐, 이게 사실 제일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할머니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원활치 않았다. 이런 점들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크게 다루는 거는 예.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나 정치적인 의견을 너무 공방을 주고받게 되면 네. 거기에 공격받는 사람도 승복을 잘 안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이미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주무부처에서 행자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서류를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사실 확인 작업을 조금 냉정하게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치 공방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견, 주장과 관련된 논쟁은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는 게 생산적이에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에 대한 문제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실제로 정확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편은 감싸주게 되고 남의 편은 과장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네. 이 사실을 밝히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이번 이 논쟁의 문제는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한 검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입장이신데 그렇다면 윤미향 당선인은 검찰의 이제 조사를 받고 또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윤미향 당선인은 그럼 입장을 지금 내놓지 않아도 좀 될까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의 영역에서 정치 공방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는 정치적인 주체들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가까운 편은 보호하게 되고 과보하게 알겠습니다. 되고 또 상대편은 그 무리하게 공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과장해서. 수사권, 조사권이 없는 분들이 해서는 안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대놓고. 근데 이게 사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저 정대협 활동 전체에 대해서 우리 이용수 할머니 등과 또 기존에 활동했던 분들 간의 이 불신 또는 이 충돌 이런 문제는 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부에서 불신하고 배신감을 갖는데 이게 이제 공천이 돼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단 네. 말이죠. 이런 건 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나 우리 당이 조금 더 정무적인 심사숙고를 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있죠. 예, 내일 있습니다. 거기 혹시 윤미향 당선인이 참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 좀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입장, 이 입장 소명 밝히는 거랑은 좀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예. 글쎄 그거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일 참석자 확인은 제가 안 해봤는데 예, 내일 워크숍이 그 문제로 또 논란이 되는 워크숍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윤당선인이 참석할지요. 네. 그렇다면은요, 이런 어떤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또 정의연 관련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앞으로 21대 국회 지금 나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원구성이요. 그 개원이요. 변수를 작용할까요?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야당은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아마 야당이 제안할 거고 여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박을 할 텐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원구성 협상에 선결 의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구성이 자칫 6월 한참 지나서도 될 예, 가능성이 지장을 있네요. 받을 가능성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또 하나 더 주목되는 사건, 그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혹시 이 사건 갖고 지금 여권에서는 재조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이것도 또 원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변수가 될까요? 재조사가 아니고 사실 조사된 바가 없어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이게 약간 우리가 시각을 조금 바꾸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예. 한명숙 총리의 유죄 무죄 문제가 지금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 다음 문제이고 네. 지금 문제는 한명숙 총리와 관련된 수사라는 과정에서 한만호 씨에 대해서 네.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이 불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폭로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가 유죄냐 무죄냐 하는 문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죄일 수가 있는 거여서 이건 다음 문제고 일단 이 문제는 국가 권력이 과연 불법적인 수사를 했느냐 네. 그런 폭로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폭로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전에 검찰이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조사가 돼요. 그때 부실하게 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당시 수사팀이 해명을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 수사팀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누군가가 지금 이제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수사팀이 아닌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사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서 재조사가 아니고 조사를 해야 된다면 조사의 주체 누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정상적인 우리 국가의 이제 사법 시스템이나 수사 시스템으로 보면 예. 수사기관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법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법 혐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인지가 가능한 인지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건 수사기관이 해야 돼요. 네. 경찰 아니면 검찰 아니면 새로 생기는 공수처 예.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로만 본다면 만약에 이 당사자가 한만호 씨가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예. 내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위증을 조사받았다. 이렇게 이제 검찰로부터 불법적인 이런 강압을 받았다가 폭로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경찰에서 한만호 씨를 수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만약에 그렇게 폭로가 나면 경찰을 수사팀은 수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100%. 그리고 경찰 수사팀은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고 수사를 했을 거라고 봐요. 예. 사실은 이게 검찰의 역할이에요, 원래. 예. 수사행위의 불법성을 수사행위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게 검사의 원래 이 출생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무리를 했다면, 불법을 했다면 검사가 이걸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의 혹시 이 불법적인 의심을 받는 이런 혐의점들에 대해서 수사 주체가 없어요. 그렇다면요, 현행 법률상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한명숙 총리 건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 재심에 대한 이야기는 그 민주당 내에서는 재조사 혹은 조사보다는 재심 이야기는 많이 안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명숙 총리가 유죄냐 무죄냐는 재심을 해야 될 문제예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쟁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유무죄 다투는 게 아니고 강압 수사 의혹 문제를 그렇죠. 들여다보기 위해서 조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조사 주체에 대해서는 검찰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출범하지 않은 공수처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혹시나 그럼 이제 이미 그렇다면 공수처 출범이 뭐 이르면 7월이지만 좀 늦어질 거라는 분석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럼 공수처 수사의 1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수처장이 결정을 하겠죠. 독립적인 기관이죠. 예. 그러니까 뭐 1호가 어떤 수사가 1호 수사가 될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예. 그거는 그냥 흥미거리로 하는 얘기고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은 공수처장이 사건 기록을 보고 엄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보태는 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한 이제 그 국민이 자기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폭력을 당했다고 불법을 당했다고 이제 진술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해당 그러니까 그 피의 의심을 받는 그 수사기관 말고 아무도 조사를 안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우리의 사법 질서가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라도 그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분들이 조사를 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감찰을 하든지 만약에 이런저런 게 다 끝나가지고 뭐 이미 이거 내부적으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이랬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또 원구성 협의가 들어가는데 이 한명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원구성 협상의 어떤 선결 해결 과제로서 강하게 좀 주장하고 의견을 낼 거로 봐도 되나요? 몰라. 제가 이제 우리 원내대표하고 그 대화는 안 해봤지만 예. 제가 원내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민주당이 선결 과제로 어떤 사안을 제안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원구성은 네. 원구성이 모든 사안 해결의 선결 과제입니다. 그 원구성이 돼야 무슨 사안을 해결하지 이 사안을 해결해 원구성한다 이거 자체가 이게 약간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알겠습니다. 두 분이 보겠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할지는. 예. 그래요. 지금 이제 21대 국회의원 당선되셨고요. 지금 이제 법사위원 활동이 되게 활발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다시 또 법사위를 신청하시나요? 예, 이제 법사위를 이번에 지망을 했고요. 일지망으로 법사위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은요, 이 김종민 의원 생각하면 지난 이른바 조국 정국 때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셨고, 그다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약간 표현이 맞나요? 공격수 역할을 했는데 앞서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이럴 때는 윤석열 총장 상당히 옹호하셨다가 그때는 제 1의 수비수였죠, 제가. 그 수비수 공격수로 급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소회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윤석열 총장이든 조국 장관이든 그 사람을 보고 제가 옹호를 하고 공격하거나 수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실관계를 보고 사실관계가 윤석열 총장의 이게 가해지는 공격이 부당하다 하면 방어를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너무 과잉해서 한다 또는 이게 좀 뭔가 직권을 남용한다 하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친소관계나 뭐 그 사람에 대한 제 호를 가지고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일과 행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 판단 이거를 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법사위원이 되시든 안 되시든 네. 조금 전에 공수처 이야기가 됐는데요. 네.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되는 사건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것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나요? 법적으로는 직권 남용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까지 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사를 할지 말지의 판단은 저 같은 정치인이 이거 수사해라고 자꾸 얘기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때 그 명분이나 정당성도 훼손되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공수처 수사관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 엄중한 국민적 어떤 그 요구 속에서 출범한 공수처가 그런 걸 독자적이고 냉정하게 법대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신뢰를 해서
그 사람들 수사하면 믿고 맡기는 거고 예.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한번 또 들여다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11주기가 있었습니다. 김종민 의원 그 2000 몇 년도인가요? 4년인가 3년에 2004년에 제가 대변인 대변인하셨잖아요. 한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였습니까? 제가 그 대통령 재임 하실 때 5년 내내 이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시대가 갔구나 이제 대통령의 꿈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라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후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최근 한 4, 5년 놓고 보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당신 정치 인생을 걸고 하고자 했던 선거법 개혁, 그다음에 헌정 개혁,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게 다시 다 현안으로 살아나 있어요. 예. 그 돌고 그게 옛날에 거대 담론, 거대 의제가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노무현 같이 대통령 가고 그렇게 있구나. 말씀하셨거든요. 2007년에 대통령 그만두시면서 다음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으로 거의 이제 굳어져 가고 있던 때예요. 예. 당신이 했던 정책들이 다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역사는 이어달리기다. 누군가가 내 후배들이 이 내 얘기를 이어서 달려줄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그 전당대회 민주당 있잖아요. 보니까 네. 김종민 의원 최고위원을 출마를 결심했는데 충청권 대표 얘기했어요. 충청권 맹주를 좀 꿈꾸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충청권 언론에서 이제 이제 약간 예측 보도 비슷하게 한 건데 아직 당 대표 출마하시는 분들도 지금 결정이 안 난 상태예요. 아, 본인들이 당 대표 하겠다. 그런데 뭐 최고위원 할 사람이 내가 하겠다 하는 게 좀 맞질 않고 예. 일단 당 대표 분들이 이게 라인업이 좀 갖춰지면 저도 이제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뭐 21대 국회 그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